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날 나토를 안 가겠다 그러니까 국짐 애들이 나경원을 비롯해갖고 거품을 울면서 왕따 외교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나토 정상회의는 우리와 상관없는 곳이고 거긴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호주도 다 가는데 우리만 가면 왕따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네, 일본 이시바 총리가 아니 우리도 안 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안 가는데. 자, 왜? 3일 전에는 참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재반 사정으로라고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저기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가긴 가요. 그렇죠. 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불참과 트럼프 대통령 불참 가능성을 감안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갈비탕인데 예? 육수하고 갈비가 안 들어가는 탕인 거야. 그게 무슨 갈비탕이죠? 그냥 맹물이지. 그걸 굳이 가서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서 아시죠? 예, 굉장히 훈훈한 만남을 했던 그분도 불참을 결정했고요. 그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대신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 인도 태평양 IP4 중에서 뉴질랜드만 정상이 참석을 합니다. 뉴질랜드 너무 일찍 간 거 아니야? 뉴질랜드가 아씨 나 왜 온 뉴질랜드 좀 거니? 한가 보지. 아니 나 왜 온 거니? 아씨 너무 빨리 왔네. 뉴질랜드는 월드컵 나가기 때문에 미리 가갖고 얼굴 한번 비춰야 돼요. 네. 아니 뉴질랜드 반도에서 서사모아하고 저기 뉴질랜드밖에 없는데 호주가 아시아로 와갖고 거기다 티켓을 1.5장을 주면 뉴질랜드는 영구 출장하게 생겼어요 앞으로 아니, 월드컵에. 그래서 그 오세아나에 0.5장입니다. 1.5장이에요 이제. 아, 올랐어요? 네, 그래갖고 뉴질랜드는 자동 출전이 된 거야. 서사모아만 이기면 자동 출전이야. 아니, 뭐 이상한 저도 거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어요 뉴질랜드는. 어쨌든 그 국짐에서 뭐라고 했냐? 오늘 뉴스공장에서 보니까 뭐 김기현 왕따 외교적 고립, 나경원 안일한 현실인식이 부른 외교적 실책, 윤상현 이렇게 이 국내에 모은다고 현안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 가면 뭐가 해결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뉴스에서 못 찾는데 이거 어떻게 찾았지? 그리고 한동훈은 뭐라고? 대미 자주파가 아니라 지금 기분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호주하고 일본도 기분파네. 호주하고 일본이 왕따네. 같이 왕따고 아니란 호주하고 일본이 현실인식이 너무 없어서 이거 실책을 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아, 니들이? 난 이것들의 이 입방정이 너무 고소해.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가겠다 안 가겠다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레기하고 요 국짐당 애들이 짬짬이를 해가지고 막 어느 순간 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나토 간다는 분위기가 나온대 이러면서 지들 마음대로 야 대미 자주파하고 어디하고 또 붙어가지고 세력 다툼 중이래 이딴 얘기를 막 생산을 해내는 거예요. 처음에 초청을 받았을 때는 갈 필요 없다는 식으로 처음엔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리를 따져갖고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가면 왕따인데 그러고 중간에 말을 한 번 더 바꾼 겁니다. 이거 완전히 주진우 스킬이랑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조선일보도 이게 세상에 이게 23일이에요. 오늘이 24일이잖아요. 23일 사설에 아이고 국익선상이 우려되네 어떡하나 했는데 하루 만에 일본, 호주 다 안 가는데 야 이제 일본도 걱정해 그러면 호주도 걱정하고 하세요 많이. 아주 사실 그냥 나토 쪽에서는 일본이나 호주가 더 반갑죠. 왜냐면 나토가 제일 호구 뜯기 좋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호구나래들. 네. 사실 우리는 윤석열이 때 갑자기 나토가 갑자기 뭐 가입을 시켜준다는 등 오라는 등 그래서 언급글에 끌려가서 끌려갈 때마다 돈 주머니 풀고 왔었잖아요. 야, 이게 조선일보 사설 요 밑에 리박스쿨 댓글팀이 총출동을 했네요. 아직도 근데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아니 보기 아는데 아무튼 그 X에서도 보면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이 G7에서 왕따네 그게 아직도 돌아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해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70%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뭐 패싱 당한다고 했는데 결론을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니까 이시바도 안 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갈비탕인데 갈비가 트럼프라고 하면 우리는 육수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우리가 빠져버리면 트럼프도 얘기했어요. 잠깐 들렸다가 간다고. 이런 상황 안에서 그 나토 회의에서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미 트럼프 눈치 더럽게 보면서 회의 일정도 겁내 축소하고 사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스페인 총리는 나는 국방비 5% 인상 못하네 이러고 지금 나토 내에서 이미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그 나토의 전반적인 국가들, 나토에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방위비를 다 일괄적이 아니에요. GDP의 5%에 맞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국내 총생산의 5% 수준으로 다 올려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은 한 2% 정도에 맞춰가지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토 가입국들 중에 잘 사는 나라들한테 삥을 뜯겠다는 얘기고, 이래서 돈 없는 국가들은 나 그렇게 5%까지 못 내. 3%만 낼 거야 이러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이 이제 묘수를 짜낸 게 그러면은 각자 3.5%까지 올리고 나머지 1.5%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나토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비용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야 이건 국방비다라고 해서 5%를 맞추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둔비 지원을 한다든지 뭐 유류비, 전기세 지원 이런 걸로 물적 지원을 좀 퉁치고 그냥 우리가 2% 현금 지원하는 걸로 tum을 칩시다 이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못 하겠다는 거야 지금. 나토 정상회의 지금 3대 의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국방비 인상하는 거, 그 다음에 방위산업 생산력 제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 요 세 개예요. 요 세 개 중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2, 3번은 대놓고 한국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고 내놓으라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나라 이 무기 제조 기술들을 갖고 지네 나라에서 생산을 해달라는 거야.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에 이전이면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 그냥 내놓으라는 거야 기술을. 근데 윤석열이는 병신같이 그걸 해줬기 때문에 야, 또 호구 한번 잡자, 빨리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호주까지 다 호구 잡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간다고 하니까 일본하고 호주도 그러면 우리도 안 가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좋아진 거야. 걔들도 고마워해야 돼. 그 1, 2, 3 의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번 5%는요. 이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까지 모든 동맹국들에게 다 5%를 일정 수준, 같은 수준을 요구할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 한국이나 일본도 들어가? 그랬더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5% 우리가 다이렉트 직접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언론사에서 메일을 보내서 미국 국방부한테 대변인한테 받은 메일 회신이 5%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나토 정상회의를 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간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야 너네도 5%야 라는 청구서를 미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굳이 그거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지금 방산업체 관련해가지고 나토로 유럽이 합쳐지면서 유럽 국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방산업체들이 성장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다 망한 거죠. 그렇죠. 미국 업체에 다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다시 들어오면서 유럽 국가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한, 야, 이거 나토 내에서 우리가 조달했었는데 이제 미국은 믿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 야, 자체적으로 우리 방산업체를 키워야 돼. 그리고 자, 니들 방산업체 보자 이러고 봤더니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방산업체들이 다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키울 거야? 왜냐하면 연구 개발비가 어마무시하게 드는데 그거 그냥 다 내버려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처음에 쓴 방법은 뭐냐면 야, 이거 각계전투 안 된다. 합쳐라 해가지고 각 국가별로 우리 이거 협력하자라고 해봤더니 그래봤자 조그마한 거 두 개를 합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요걸 빨리 할 수 있는 미국이 아닌 이 생산 능력과 되고 기술력이 되는 나라를 찾아야 돼. 그게 어디? 한국이었다라는 물론 겁니다. 중국도 대상에 있지만 EU가 중국 군수공장을 받아들였다가는 난리가 나죠. 날 거기 때문에 유일한 국가가 한국, 일본 뭐 이 정도의 공업국 생산국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크라이나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이 지원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럽이 그 미국의 지원을 다 커버 못 해요. 얘네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전쟁 그러면 동안 바이든이 500조 이상을 퍼줬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는 안 거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안 500조 해주고 있어요. 거둬라는 얘기 아니야. 응. 각출하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지금 유럽은 아무리 쥐어짜도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불렀어요. 어디? 한국이요. 근데 우리가 국내 정치가 너무 정신이 없네요. 중동 상황이 너무 심각하네요. 이러면서 안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가면요. 그 부담을 호주나 일본이 떠안아야 돼요. 특히 일본은 가갖고 어차피 돈 뜯길 생각을 그렇죠. 하고 가는 건데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뜯겨야 된다는 것도 있죠. 하지만 제일 악질적인 건 미국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한테 5%로 다 올려 이 지랄을 해놓고 지네 국방비는 8%를 깎았어요. 이 8%라고 하는 게 미국이 천조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조국이죠. 그래서 이 유럽 애들이 5%씩 증감하는 총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국방비를 올려도 미국이 유럽한테 지금까지 해주던 군사적 지원은 오히려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깎은 만큼 일단 자기네 나라 우선으로 미국 우선으로 쓰고 그 다음에 주변국들 살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는 국방비 더 내라 그러면서 지들은 8%를 깎아버리는 이런 어마무시한 짓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인 겁니다. 말 나왔으니까 이란 대 미국 전쟁도 좀 봐야 될 텐데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무려 14발을 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스라엘도 폭격을 못한 지하시설 설비까지 벙커버스터 3발을 떨어뜨려갖고 깔끔하게 뽀개버린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미국의 말이 완전히 국진당 수준이야. 우리는 이란과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란 핵시설하고 전쟁을 한 거다. 핵개발하고 전쟁을 한 거다. 이런 놀라운 멘트를 미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꺼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란은 나름대로 보복 공격을 한다고 미국의 이제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조용해. 앞으로 6시간 동안 6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 이제 휴전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방적인 휴전 선언을 말하자면 혼자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이거 약간 다중이 같아. 이게 뭐야? 나중에보다 제일 얄미워. 이게 뭐야? 야, 우리 서로 교대로 빰 때리기 한번 할까? 하고 딱 때린 다음에, 아유, 손이 아프 못하겠다? 자, 이제 그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상대방한테도 때릴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뭐 때릴 기회 줬잖아요. 무슨 미군기지 뭐. 그래서 2020년도에는 실제 그때 이란이 미국에다가 나 니네 기지 몇 시에 폭격할 거야 라고 사전에 알려주면서 바이든 때는 그렇게 폭격을 했었어요. 보복 폭격을. 근데 이번에는 미국도 안 알려주고 본토에서 온 비행기로 폭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란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휴전이라고 선언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계속해갖고 테헤란에다 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전이야? 6시간 동안 아무 짓 안 하면 이건 휴전 성립되는 거야 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했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란의 테헤란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고 나니까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 폭격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때려놓고 나는 안 때렸는데 휴전하려면 니들은 우리 보복하지 마. 이런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휴전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이란은 호르무즈 봉쇄를 예고를 했고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과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반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벙커버스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상 미국이 이 직접적인 상대 국가를 공격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적인 명분도 앞으로 이 전쟁에 대한 명분도 훨씬 예전처럼 정당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이에 격분한 주변에 이제 그 순위파 그 이란의 그 동맹국들 내지는 이란의 우호적인 세력들이 다시 뭉쳐서 제2의 중동전쟁 내지는 그 이상의 확전으로 넘어갈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에 모여갖고 야 우리 방위비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무기 좀 줘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